네, 여러분 오후장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더 고개를 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환율도 괜찮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도 제한적이고 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하고 코스닥 시장도 조금씩 따라서 조금은 더 고개를 들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감으로 가는 시장 막판 성공투자 오후 증시 주주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네 형처럼 친근하게 시장에 대해서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죠. 창봉영, 하창봉 주식장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봉영.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또 이 코너에 특화돼 있다고 해서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코너 조곤조곤 이야기 잘해 주시잖아요. 네, 코너 제목이 아주 주주의 세계. 네, 마음에 부부의 듭니다. 세계 아니죠. 네, 가는 주주의 19금 세계. 모드로 주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니, 오늘 시장이 네. 저는 초반에 이 방향성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혼자 우뚝 서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좀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막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오늘은 좀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는 날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오늘 왜 이렇게 유독 강하게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삼성전자 오늘 오르는 걸 보고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만 잡힌 게 아니라 최근 3일 동안 이제 외국인 매수가 누적적으로 지금 500만 주가 넘습니다. 네. 500만 주가 좀 넘고 이제 여기 보면 약간 특징이 뭐였냐면은 최근 3일 이번 주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이 좋아요.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뭔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한다 그럽니까? 기소가 타당한지. 요건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거와 주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네. 언론에서는 오히려 오너가 없을 때 주가도 올랐다 그런 희한한 데이터를 내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건 이벤트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그러면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보다 저는 삼성전자의 탄력이 좋다고 봐요. 지금 수급도 마찬가지고 절대금의 들은 마찬가지.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기업에 하이닉스는 있고 삼성에는 반대죠. 삼성에는 있고 하이닉스 없는 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있는 것부터 한번 보죠. 그럼 반도체라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 7월 초순에 이제 2분기 컨센이 발표할 건데 좀 낮긴 낮습니다. 6조 원대 초반이니까. 1분기보다는 좀 감이 기죠. 네, 1분기가 한 6조 3천억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분기는 6조 원 초반.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원래 반도체가 2분기까지는 잘 끌고 간다고 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우려됐던 게 뭐냐 하면은 과연 3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좀 컸습니다. 반도체 쪽에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2분기까지는 미리 재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네. 괜찮았는데 3분기 나쁘지 않을까. 그 네.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현물 가격, 고정 거래 가격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DDR 8GB 현물 가격이 최근에 2.8달러입니다. 내려갔어요. 네. 예. 그 반도체 가격은 현물 스팟 프라이스가 있고요. 독립형인데 영어 쓰면 안 되겠군요. 네, 현물 가격이 있고 네. 미리 이제 고정으로 거래해둔 가격, 고정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은 3.3달러 정도 하는데 현물 가격은 떨어졌어요. 2.8달러죠. 맞아요. 그럼 현물 가격은 그때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스팟이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물 가격은 고정 가격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같이 고정 가격이 현물 가격에 수렴을 하게 그게 돼요.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럼 결국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을 좀 보기 때문에 3분기를 바라보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타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약간 노코멘트도 많고 중립도 많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 괜찮을 것이다. 근데 3분기 이후는 솔직히 약간은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냈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도체만을 올리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했죠. 잠깐 네. 주고받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의외로 최근에 그 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주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물론 8월 달에 삼성이 3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 3종이 갤노트 20, 갤폴더 2, 그다음에 Z 플립 5G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9월입니다. 네. 예정하면 아이폰 12가 9월 달에 나오는데 가을쯤.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신작이 좀 들어온다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 동안에 스마트폰이 안 팔렸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5월 출하량이 지금 상위 글로벌 스마트폰 상위 3사 그러니까 애플, 화웨이, 삼성까지 했을 때 가장 증가폭이 컸대요. 네, 6월도 근데 증가한다고 여기에 이제 그러고. 감춰진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동네형 스타일들은 보는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뭐가 네. 많이 팔린 거냐 하면요.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폰이 팔린 게 아니고 중저가. 중저가를 팔려가지고 개수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위 말하잖아요. 아. 화웨이 제꼈다, 북미에서 지금 애플 제낀다 할 때 그 표현을 할 때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우리가 150만 원이 넘는 뭐 프리미엄 폰을 많이 판 게 고가품,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A 시리즈, J 시리즈 이런 거 있지 그쪽이 많이 않습니까? 팔렸어요. 그게 맞아요.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 측면에서는 삼성이나 LG가 상당히 선방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많이 팔면 똑같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네. 결정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LG전자고요. 그럼 LG전자랑 삼성전자랑 또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마 약간은 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아니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 보니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의 네. 상승을 더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상승이 지금 7월 7일에 삼성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좀 감익이 전망되긴 하지만 예상치 최근의 실적 추정치는 원래 6조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6조 초반대로 올라가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3분기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지금 상향이 됐더라고요. 이런 기대감 그럼 미리 땡겨서 오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원대 초반까지 다시 올라간 이유는 반도체가 일단 5조는 먹고 간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반도체가 2분기 네, 좋을 그러니까 것이다.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2분기만 놓고 보면 2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1분기에 8천억 나왔거든요. 네.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잘하면 다시 1조 원대도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수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 3분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뭐 7조, 8조 이상까지 본다는 거는 지금 구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구조가 갈라 그러면 반도체가 최소한 6조 가져야 되고 DS나 IM 부분에서 합쳐가 3조 가져야 되거든요. 그쪽이 이제 확실히 모바일이랑 디스플레이가 네. 부진했던 쪽이 하반기에 회복된다는 게 이제 3분기의 주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결정적으로는 디스플레이나 IM 부분에서 3조 이상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모바일 디램 쪽이랑.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서버용 디램이었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초반 나오는 거는 서버용 디램은 상당히 잘했는데 네. 모바일용 디램 쉽게 말씀드려서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그런 거거든요. 네. 모바일용 디램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각하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좋아 그러면은 중저가 많이 팔았고 다시 이제 너무 또 장비빛 전망을 그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가 안 잡히니까 근데 신작이 나온다고 다시 확 팔릴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조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부분은 오케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IM 부분에 대해서는 신작이 나오는 그런 모든 걸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도 아마 9월 달, 8월 달 중하순 정도에 초도 물량 팔리는 거 이런 거는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오늘의 상승은 연속성이 있습니까? 보유죠. 예. 일단 오.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보유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누적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6월 초순에 갔던 한 5만 6, 7천 원 되죠. 요거는 생각보다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에 아마 다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주주분들이 다시 5만 원대 초입에 많이 제 지인도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 내지 말고 5만 5천 원 정도 되면 그냥 팔어. 그런 네. 얘기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기대치 눈높이를 또 그렇게 강하게 가져가시지는 않았어요. 네. 네. 자, 근데 오늘도 궁금한 것이 좀 눌려 있었던 친구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또 이제 5G 관련한 통신 장비 쪽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프라 네. 투자, 화웨이보다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에릭슨, 노키아 쪽으로 이제 투자 지원을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그쪽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에이스테크가 또 재장격으로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G도 사실 눌려 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속속 올라오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눌려 있었던 종목들의 추가 상승, 특히나 5G 관련해서는 기대 걸어볼 수 있나요?
오늘 이제 보면 에이스테크 한 종목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 네. 다른 종목은 보면 지금 KMW나 RFHIC나 오전 탄력만 봤을 때는 계속 갈 것 같더니 네. 좀 힘이 붙이죠. 근데 상승률 상위를 보면 다 삼성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러니까 그 비중이 높은 쪽이 제일 높아요.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쪽이. 그럼 확실히 좀 이 기대를 그래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에이스테크는 기관세 LG가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관세 LG가 들어갔다는 거는 에이스테크는 최근 한 2주 동안에 네. 가장 나홀로 5G 중에서 가장 강했던 흐름을 보인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기관세 LG라는 건 뭐냐 하면 기관 뭐 스몰캡에서 보통 에이스테크를 좀 민다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하나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5G 관련주들은 이런 겁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가 낮을 겁니다. 대부분. 연간으로 치면 다 좋아요. 연간 충진 좋은데 2분기 실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우리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마감했는데 왜 낮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5G는 언택트가 아니고 컨택트 섹터입니다. 예, 사람들이 다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G는 언택트가 아니고 나중에는 언택트로 가는데 초기에는 설비 투자는 컨택트 산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 천장에다 기지국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많은들 이동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스마트폰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도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반기는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늘 이제 많이 좀 환호를 했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전체 5G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 워워할 필요는 있습니다. 워워. 왜냐면 네.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유럽 쪽에서도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적이 2분기 뭐 이제 계속 언제는 나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5G 관련해서는 간다 했는데 계속 양치기가 되는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G 그렇죠.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 오늘처럼 움직여버리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생각해요. 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는 누구나 할 수 네. 있는 거고 신규 매수와 추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대해서는 저는 보류라는 거죠. 네. 그게 결정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생각보다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부담이 되고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연간 추정치는 다 좋습니다. 네. RFH도 마찬가지, KMW도 마찬가지 다 좋은데 이 추정치라는 거는 사실 지연된 이해 자체 계속 발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래 하반기에 좋다고 했던 많은 근거 중에는 코로나가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감소세가 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안 잡히고 있고. 근데 지금 계속 다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다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하반기는 투자 활성화하고 이건 다 오케이인데 왜 5G는 미국, 중국 완전 주도권 싸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숫자로 와주고 표면적으로 나오려고 그럴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통신 3사도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 실적에 네. 그 연동되는 부분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종목을 대표적으로 에이스테크 토론방을 찾아가서 네. 이 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전략을 그럼 세워볼게요. 지금 에이스테크 토론방을 찾아가 보면 삼성, 에릭슨의 찐대장은 에이스테크가 맞는데 왜 문을 잠갔다 풀었다 하는겨? 라고 하셨는데 이게 상한가 문을 잠갔다 풀었다 지금 결국 또 풀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에이스테크가 이런 미국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대장이다라고 하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파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토론방에서 딱 비슷한 뷰로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지금 다음 토론방 볼까요? 5G는 오르면 일단 줄이고 봐야 된다. 한두 번 속는 거 아니다. 양치기의 그 마음을 느끼고 오늘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는 분도 계신데 그럼 저분이 잘하신 거네요? 일정 부분 아침에 슈팅 날 때 왜냐면 다 감아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때 좀 뭐 만약에 에이스테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지금 다른 종목들 조금 아침 많이 갔을 때 뭐 약간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상당히 잘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계속 누적이 반복되는데 당장 다음 달이면 실적 시즌인데 5G는 실적 안 나옵니다. 네. 웬만해서는 2분기까지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본론으로 와서 에이스테크가 왜 상을 못 말아 올리느냐 이는 돈이 없어 그런 겁니다. 상한가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이스테크는 통신주들은 사실 웬만해서는 상을 못 맙니다. 왜 그러냐면
상을 만다는 표현 자체는 제가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매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도가 없어야 되고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딱 닫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이스테크는 그 정도의 파워가 안 돼요. 파워가 안 되는 건 이제 주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상을 쳐도 간당간대고 오늘 만약에 제가 말하는 순간 종가에 상한가 마감해도 월요일 날 바로 풀려버립니다. 이런 거는. 아직은 힘이 그렇게 강하지 네, 않다는 힘이 약한 거네요. 거예요. 힘이 약하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주주 구성도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 약하다는 거는 뭐 대주주가 지분율이 뭐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구성이 약한 것도 또 하나의 단점인데 자, 그럼 이제 그건 차치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뭔 상한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상한가. 별로 의미가 상한가는 기분만 좋지. 그냥 그 상한가라고 무조건 다음날 갭상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그 상한가 문을 제대로 닫느냐 안 닫느냐가 사실 그 힘을 말해주니까. 네, 상한가를 그렇죠. 닫았으면 이 친구는 오전 10시에 닫고 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힘이 약하다라는 걸 반증을 하기 때문에 네. 5G가 오늘 오른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계속 실적과 하반기 정말 투자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지켜봐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에이스테키는 H모 증권사에서 밀었습니다. 밀었다는 건 완전 세일즈를 왕창 했는데요. 리포트 나왔어요. 야, 한번 보죠. 왜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갔는지. 그러면 시계를 6개월 정도로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돌려왔어요. 제깍. 그러면 작년도 12월 10일 날 어떤 기사가 하나 나오냐면은 이 에이스테크가 우리가 에릭슨이라는 글로벌 통신 회사 있죠. 여기에 기지국 라디오 유닛 시스템의 글로벌 밴드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 하나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이 에릭슨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삼성과도 협업을 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같이 5G 통신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삼성이 향후에 5G 투자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에릭슨 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 에릭슨이라는 공통 분모가 에이스테크에 들어온 그렇죠. 거고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이번 달도 적자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3분기 전망을 왕창 띄워놨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아는 증권사 친구라 제가 대놓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 네. 애널리스트를 제가 압니다. 지인이라. 네. 지인 나옵니까? 그분이 네. 원래 조금 좋게 봅니다. 들이보시면 안 되는데 뭐 친구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장밋빛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바근인데 네. 일단은 약간 에이스테크는 실적 안정성이 우리가 말하는 백홀 장비나 메탈 장비 뭐 RHFS나 KMW들은 좀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 점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5G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오늘 차라리 오를 때 어느 정도 정리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 오늘 와 삼성전자도 오르고 5G도 오르고 그동안 좀 답답했던 친구들이 올라서 좋다라고 했는데 다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락하는 종목군 안에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EUV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어제 저희 이경락 파트너께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EUV 관련주를 미셨던 분이 지금은 너무 고공권이어서 부담스럽다, 적절히 수익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차익 실현이 너무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차익 실현의 구간에 들어온 건가요? 아침에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죠. 예, SNS텍과 FST 같은 종목들이 그 시장가 매도 주문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좀 많이 낙폭을 줄여놨습니다. SNS텍 EUV 노광 장비의 대장이라는 SNS텍은 뭐 35,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마이너스 8%니까 하락폭의 절반 이상은 회복을 했고요. 네. FS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제 첫 번째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입니다. 네, 보유예요. 왜? 보유예요? 회사가 어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돌발 악재, 만약에 제약회사가 임상을 실패했다. 아니면 어떤 뭐 분식회가 생겼다. 그래서 주가가 아침에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분석한 SNS텍이나 FST의 기관 매도, 투신 매도입니다. 이런 펀드에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들어간 건데 지금 수급을 보면 아마 투신으로 잡힐 겁니다. 네. 그럼 스몰캡 펀드에서 매도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오늘은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를 못할 뿐이지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큰 기업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차익 실현인 거죠. 삼성은 얘들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예. 왜 그러냐면 EUV 노광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는 삼성이 실제적으로 TSMC 잡기 위해서 여기에다 올인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EUV 쪽은 미국의 그 ASML 회사가 있는데요. 그 장비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반도체 장비 회사 우리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일진 모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런 장비들은 100억 이하짜리가 좀 많습니다. 근데 ASML, EUV 쪽을 하는 세계 1위 ASML의 그 장비 한 대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EUV라는 것 자체는 4세대 먹거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노광 장비 이런 걸 만드는 FNS텍이라든지
또 펠리클을 만드는 FSD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대장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뭐 긴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은 투자 의견 자체를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차익 매도가 나왔는데 네. 아마 이게 월요일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아침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LG화학, 삼성, 뭐 SDI 성장주를 같이 다 매도한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12시가 지나면서 다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작정하고 아침에 좀 때린 것 같으니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서 못 쫓아가신 분들이 사실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무섭지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신호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신호는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월요일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까요? 네. 이게 잡혀드린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이제 다시 5일선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월요일 날 이 SNS텍의 주가가 4만 원을 회복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5일선이 평평해지게 됩니다. 근데 4만 원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5일선은 꺾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당장 월요일 화요일 정도 종가가 4만 원대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때 하루 되면 이틀 더 지켜보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 대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종가가 계속 뭐 3만 8천 원, 3만 7천 원대 있다. 그랬을 때는 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일단 당장 매수할 지금은 필요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번 월요일 화요일 정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네, 그래도 한번 중간에 이게 깜놀은 시켰잖아요. 네, 여차하면 한번 때린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나도 정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 저희 휴마시스랑 아이큐어를 짚어봤었거든요. 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EUV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번씩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LG생활건강 그동안 주춤했던 종목들 안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5G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주셨는데 화장품 관련주 오늘 올라오는 거는 의미가 있나요? 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딱 제가 보는데 네.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죠? LG 생활 건강이야 뭐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은? 네, 그런 거는데 뭐 예를 들어 신세계라든지 내수주들이 엄청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게 좀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추정컨대 뭐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아까 삼성전자과 궤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장 초반에 나왔던 성장주에 대한 매도를 일시적으로 시키면서 자금의 순환적인 밸런스 차원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쭉 빠지던 섹터에 대한 매수인지 이거는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기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갑자기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내수주라든지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그 빠지던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섹터나 모멘텀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순환매 그러니까 움직임이다. 네, 전체 판의 관점에서 아마 오전장의 가장 큰 특징이 카카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훅 빠질 때 이 친구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 시간대는 다시 LG화학, 삼성 SDI 성장주들은 다 주가를 회복을 하긴 네.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오늘 하루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순환매 움직임 속에서 일단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주셨고 다음 주까지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이제 6월 2분기가 끝이 나고 7월 3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자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가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기관들이 최근에 보니까 매도 리포트를 좀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한다 싶은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 일반의 기관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거거든요. 네. 항상 1년에 1000개의 리포트가 나오면 990개가 거의 다 매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요즘에 약간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관들이 지금 장에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장에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차트를 보고 유동성,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분은 주식할 때 P가 어떻고 에비타가 어떻고 안 따지지 않습니까? 차트 정배열이고 신고가고 앞으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매수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외국인 매수 잡히게 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 매니저는 타인 자금에 큰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왜 자꾸 기관을 매도한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기관 가끔씩 만나는데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묻습니다.
왜 장이 올라갑니까? 첫 번째 묻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걸 묻는 때는 첫 번째밖에 없어요. 자신들은 지금의 장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기관은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이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장세에 대해서 고밸류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 다만 지금처럼 개인들은 계속 매수 스탠스 가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시장 분석은 아직은 할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들도 수급이 아니라 이슈로 조금 더 재료로 갈 만한 종목을 네. 좀 꼽아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중에 아마 그린 뉴딜 관련주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어요. 풍력주. 네, 아까 12시 전후에 보면 뭐 유니선이라든지 CS 베어링, 동부 SNC, 예, 뭐 동부 이런 SNC, 핸들 리바트 이런 종목 움직였는데 오늘 그 그린 뉴딜 관련주 종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그린 뉴딜은 이게 다 사실 오늘 발표된 건 아니에요. 오늘 기사가 나왔을 뿐이거든요. 300조. 뭐 네, 특별 300조 추진. 동안 이제 300조를 2030년까지 투자하는 건데 그린 뉴딜. 그러니까 이게 언제 공식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7월 달에 당정 협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또 국회에서 통과도 해야 돼요. 저 종목 이제 네. 눌러도 될까요?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주는 네, 저는 오히려 태양광 쪽에 어우. 포커싱을 맞췄는데 네. 태양광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수 있습니다. 풍력이 이제 지금 올라오니까 태양광 쪽 올라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제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은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OCI 생각나가지고 태양광 가면 고개 절레절레 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OCI는 폴리실리콘이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중공업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76%를 갖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계열의 태양광 모듈 업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이제 계속 비중을 좀 많이 두는 거죠. 한국은 네. 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2분기까지는 안 좋다고 해요, 실적이. 코로나 이슈도 좀 있었고. 다만 이제 미국 쪽 점유율이 지금 1% 정도인데 이걸 이제 점차 한 3%까지 늘려갈 겁니다. 늘려갈 것이고 확실히 이제 7월 달 예정인 그린 뉴딜 정책은 금액이라든지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 그러면은 물량이 좀 작은 게 있고 단점이라 그러면은 물량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약간 윗꼬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팍 오를 때는 조금 책임도 좋은데 근데 이 친구 좀 깨이는 친구잖아요. 네, 지금 27,000원대라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 보고 있고 실적 이야기를 부추길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최근 공시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주일 전 6월 17일 날 한대 에너지 솔루션의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무려 1,800억 정도의 모듈 공장 생산 재개 결정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멈췄던 공장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1,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겠지만은 3분기까지 돌아서는 관점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27,000원대라면 네. 저는 35,000원대가 이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힘든 기업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찹트도 그렇고 네. 가격도 그렇고 태양광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플러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관점 유의하고 목표가 35,000원 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시장에 대한 또 시원하게 또 답을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창봉경 하창봉 주식창 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목도 기대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